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저는 주식회사 빌사남 대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로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건축사 사무소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건설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중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건물 지어주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내년에는 콘텐츠까지 좀 넣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빌사남 브랜드라는 회사를 창업 예정이고, 그리고 19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안 나오고 친구들 수능 공부할 때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취득하고 2009년도거든요, 이때가. 네, 그래서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고, 그다음에 빌딩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빌사남 앱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빌사남 TV라고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혹시 구독하신 분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 VIP 분들 대상으로 뭐 투자 자문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스터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저희가 20기를 모집했는데 한 40명 모집했거든요. 예, 근데 10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 10초 만에 마감이 됐고 지금 대기자가 700명 있어요. 그래서 예약조차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빌딩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몸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일전에 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제 부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일단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한 10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예, 이렇게 좀 응답을 많이 했고, 여기 기사를 제가 가져왔었는데 30, 40대 이제 큰 손분들이 주택을 안 샀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투자자분들이 빌딩 사러 많이 옵니다. 요즘에 그 여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웬만하면 다 3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0억이면은 빌딩 매입한다라고 하면 100억까지도 살 수 있거든요. 예, 100억 넘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택 사면은 규제가 되게 많죠. 취득세 만약 2주택자라 그러면 8%고 3주택자는 12%인데 빌딩은 똑같이 4.6%입니다. 예, 그래서 세금 이슈도 좀 없고, 그리고 빌딩은 종부세를 안 내요. 종부세 많이 올랐죠, 올해. 예, 많이 올랐는데 빌딩은 정말 한 매가 한 200억 이상 넘는 건물 아니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꼬마 빌딩 규모로는 종부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 때는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면 중과되잖아요. 근데 빌딩은 중과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분들 여기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꼬마 빌딩이 한 10조 정도 거래가 됐고, 올해는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거래가 굉장히 더 많이 됐고, 저희 회사만 지금 거래가 1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다 합치면은 올해는 진짜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의 장단점인데, 일단은 임대 수익이랑 나중에 매각했을 때 이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보다 대출도 잘 나옵니다. 대출도 지금 뭐 개인으로 서울 건물 매입한다라고 봤을 때 근생 건물 기준으로 한 최소한 60%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 재무제표만 좀 괜찮으면 뭐 80%도 나오고 많게는 9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공담 늘 게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0%도 나와요. 그만큼 대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세금적으로도 중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또 장점은 만약에 건축행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가치를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은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환금성이 좀 낮은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공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커요. 공실 리스크랑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거래량 비교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상반기만 봤을 때는 한 44%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올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내려갔죠.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고 그리고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작년에 많은 부자들이 막 건물 매입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비율이 일단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 그러니까 작년에 장이 좀 좋았잖아요.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인 부자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계약하신 분은 그게 150억짜리였는데 94년생이었어요. 네, 94년생이 150억짜리 건물 사러 왔습니다. 코인 부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지금. 네,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요. 심지어 그 150억짜리를 그 파신 분이 한 5개월 전에 산 거거든요. 5개월 전에 잔금을 한 건데 70억에 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150억에 판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축 연도별 거래량인데 저희가 올해 이제 팔린 1월부터 6월까지 팔린 거 보니까 건물이 다 이제 몇 년 이상 된 거죠? 20년 이상 됐어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이 다 노후화돼 있어요. 다 2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뭐 5년 미만 된 게 5%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년 미만 된 게 토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노후화된 건물들밖에 없어요.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나와요.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은 다 노후화된 것밖에 없다. 대신 오히려 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괜찮은 가격에 사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빌딩 매입하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은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70% 이상이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지금 10년 미만 건물도 되게 비싸요. 가격이 이미 반영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이 다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지역구별 거래량인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좀 넣어놓은 건데 강남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어디죠? 네, 종로구,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올해 좀 마포구가 많이 됐어요.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마포에서도 어디가 많이 됐을까요? 홍대 인근. 홍대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남동 이런데 연남동이나 망원동.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고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은 진짜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한류가 난리잖아요. 최근에 BTS가 LA에서 공연할 때도 거기가 그 일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특히 여기 홍대에서 숙소로 좀 많이 묵어요. 게스트하우스나.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거 타고 이제 공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오면은 진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 마포구를 되게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소액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홍대 인근을 좀 추천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남구를 제일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빌딩은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매각이 될 만한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구별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지역을 뭐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외곽에 수익률 뭐 4%, 5%, 6%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는 곳이고 나중에 내놨을 때 또 빨리 팔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건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그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그 논현동이 거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신사동, 그 다음에 역삼동, 그 다음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강남구 내에서 개포동이나 도곡동 거래량이 좀 많이 없죠. 개포동 아파트는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빌딩은 거래가 좀 많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담동이나 삼성동이나 대치동은 왜 거래량이 없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노년이나 역삼, 신사가 좀 많이 몰렸던 거고. 청담동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경매 나왔었죠? 경매 얼마나 나왔어요? 50억에 나왔어요. 50억 처음에 감정가액이. 근데 얼마에 낙찰됐어요? 100억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하겠다고 이제 감정가에 해서 50억에 시작했던 게 100억에 낙찰됐어요. 입찰 몇 명 들어왔어요? 120명 들어왔어요. 120명. 법원에 입찰 보증금만 600억인가 들어왔어요. 아마 그날 공무원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나눠주고 다시.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돈의 가치가 진짜 엄청 없어졌어요. 제가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내 건물을 저희가 중개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계약서를 썼어요. 엊그저께 계약서를 썼는데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다른 사람이 10억을 더 주겠다. 계약 파기해라. 그 심지어 매도인이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나서 어저께 한 1시에 만났거든요. 거의 6시간 동안 제가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매수인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더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되긴 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우울해요. 10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금 다 떼면 한 20억 벌어야 돼. 20, 30억 벌어야 돼요. 주구장창 일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해. 이 일하면은 되게 우울해요. 막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또 이것도 보여드려요. 청담동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게 연동이 안 돼 있는.
요 청담동 1번지 아시죠 이거? 이건 또 어떻게 팔렸어요? 계속 우울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전 매도인이 한 1년 반 전? 1년 반 전에 한 530억 정도 산 것 같아요. 550억 좀 안 되게. 네, 근데 올해 팔았거든요. 요 상태 그대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1010억.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요. 근데 이것도 사겠다는 사람 줄 서 있었어요. 계속 우울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좀 더 나갔다가 아무튼 서초동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서초동이 어디예요? 그 저기 서초역이랑 그 교대역 이쪽 인근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송파구는 방이동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 마포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교동 많이 되고 그다음 연남동 그다음에 합정동, 상수동, 뭐 망원동 이런 데 많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구 좋아합니다. 저 마포구에서 살았었거든요. 저는 또 그래서 맨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아현역 쪽에 살았는데 이대를 거쳐 이대 가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이대 가면 이제 막 너무 공실이 많아서 이대 갔다가 신촌 갔다가 저기 홍대 갔다가 연희동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마포구는 되게 괜찮고 그리고 용산구에 만약에 전 투자한다 그러면 한남동 제일 추천해요. 한남동. 한남동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동 이름이. 그 이태원동도 거래가 좀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성동구는 성수동 1가랑 2가 좀 많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만약에 빌딩 매입하신다 그러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곳이니까. 개인적으로 넌 어디 살래? 그럼 일단 저는 강남구를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뭐 서초구도 같이 보긴 하겠지만 송파구는 저는 안 보고 마포구는 보고 용산구는 한남동만 보고 성동구는 성수동 1, 2가만 보고 이렇게 저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금액대별로 이제 넣어놓은 건데 뭐 이걸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액이 커질수록 다 여기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뭐 100억이 넘는다. 저기 관악구에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하면 안 팔려요. 잘. 그죠? 제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내가 100억 정도 돈이 있어요. 그럼 어디 살라 그럴까요? 다 여기 살려고 하겠죠. 이게 약간 역지사지 생각해봐요. 난 항상 건물을 살 때 과연 나 같으면 나중에 이 가격에 살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마포구도 100억 넘어가면 또 잘 안 팔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팔리는 아까 데이터를 보긴 했지만 금액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개인이랑 법인 매입 비율인데 2017년도에는 개인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6대 4 정도였다가 이제 법인이 뛰어넘었습니다. 19년도부터. 네. 그래서 법인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절세요? 네. 절세에도 맞습니다. 절세에도 맞고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좀 이게 절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출, 그죠? 제가 여기 차이를 써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할 때는 개인은 4.6%입니다. 주택만 아니면 4.6%고, 근데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은 취득세가 9.4%예요. 내가 만약에 집이 용인이다. 그럼 용인에 이제 내 집으로 본점을 설립해서 매입하면 중간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집이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본점을 거기다 해놓는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9.4%가 아니라 4.6%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PD 수첩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연예인분들 법인으로 많이 사는데 본점이 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거예요. 뭐 안성에 있고. 그래서 본점을 찾아가는데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보유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유. 내가 만약에 세율 구간이 뭐 40%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 받아서 합산과세 돼요. 합산과세 돼요. 임대료가 받으면. 그래서 세금 내다 끝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죠. 세금 내다 끝나요. 근데 법인은 몇 프로예요? 11%입니다. 제가 보면은 꼬마 빌딩 규모 정도 보면은 다 그 과세 표준이 2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자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해도 다 2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11%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 몇 프로, 우리 빌딩 매입하면 시세 차익 몇 억 정도 보고 투자하죠? 10억은 보고 사잖아요. 10억은. 빌딩 사면은 난 10억 이상 번다. 그럼 몇 프로예요? 49.5%예요. 4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반이 날라가요. 근데 법인은 몇 프로예요? 22%. 대부분 22%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법인으로 나중에 팔아서 이거 내가 돈을 가져올 때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이런 책 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 보면은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절대 돈 안 빼요. 내가 빌딩 투자해서 20억 벌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돈 다 빼가지고 딴 거 투자해요? 대부분 다 재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파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미 다른 건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그 자녀도 지분을 좀 많이 넣거든요. 증여도 좀 하고.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유보금에 대해서 가세하겠다. 너네 너무 막 가족법인 만들어서 사니까. 예. 근데 그게 없던 일로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법인의 또 가장 큰 메리트는 RTI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 매입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나와요. 신규 법인도 나옵니다. 신규 법인도 대출이 잘 나와서
이 법인 매입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 전략인데 그 이제 RTI 때문에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고 그다음에 투자는 웬만하면 좀 주요 지역에 하는 걸 좀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매각이 좀 많이 됐던 그런 곳. 그리고 저는 일단 상권이 좀 좋으려면은 20, 30대 분들이 많아야 돼. 20, 30대 분들. 20, 30대.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좀 많아야지. 저희 남자분들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디 가요? 그 동네 가잖아요. 집 앞에. 근데 여성분들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가요? 핫한 데 가잖아요. 핫한 데.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많으면 누가 와요? 당연히. 그죠?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20, 30대가 많고 좀 여성분들이 많아요. 아까 한남동이 그런 경우죠. 한남동.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진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 내가 몇 번 해봤어요. 우리가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깔끔한 건물이 없어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임차인 명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임차인들 최초 계약에 확인해야 되고 임차인 계약하면 지금 갱신 요건이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명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요 근처에 있는 건물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하 임차인인데 월세를 1년 밀렸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이제 소송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냥 좋게 좋게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무슨 보상금을 2억 달래요. 월세 1년 밀렸고 2억 달래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랬어 그냥.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판결이 좀 임차인 좋게 좀 많이 나서. 네. 그리고 저는 매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대부분 다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전략을 좀 되게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주택은 못 사죠. 대출이 안 나와서. 매매 금액이 15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주택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제가 일단 말로 설명드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로 팔 때가 이득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으로 팔아야 이득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뭘로 사야 이득이에요? 토지나 근생으로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잔금 시점에 주택이냐 이걸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서 특약 문구에 뭐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멸실이나 용도 변경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계약 시점에 주택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부셔요. 잔금 전까지. 부시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그럼 얘는 대출 나오겠죠? 대출 나오죠. 중과도 안 받고. 그래서 약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매도인 설득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막 국세청에 질의한 거랑 막 다 들고 가요. 판례랑. 그래서 설득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말이 좀 안 통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 건물도 같이 봐도 돼요. 땅을 사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 건물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사이클을 좀 넣어놓은 건데, 이거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계획을 짜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현금 가지고만 얘기해요.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다 라고 현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물어봐요. 부동산. 그러니까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전세가 크지 않고 내가 직접 살고 있고 대출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같이 매입할 때 공담으로 제공하면 돼요. 대출이 되게 잘 나와요. 그거는 아직 규제가 없어요. 1금융도 공담으로 넣는 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가, 이분이 이제 현금이 15억 정도 있어요. 15억 정도 있는데 아파트를 샀어요. 16억짜리. 저기 강동구에 아파트를 사고, 그 강동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그 이금융에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았어요? 80%를 받은 거예요. 일단 사고 난 다음에 그 80%를 땡겨요. 여기서 땡긴 다음에 이걸로 근데 주택 사면 회수당해요. 그래서 이걸로 건물 65억짜리 샀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껴안아 주세요. 어떻게 했냐고. 근데 그거 건물도 되게 싸게 사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땐 150억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 땅이 있다. 아니면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 살 때 다 넣으면 돼요, 같이. 근데 주식이 있다. 그럼 주식도 대출이 나와요. 근데 좋은 주식, 상장 주식. 아무튼 작은 계획 그렇게 짜고,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인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매물만 생각해, 매물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니 봐봐요. 이분도 어찌됐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나오면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부터 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등한시하고 하면은 안 팔리는 매물만 받아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광고하고 있는 매물이 좋은 매물일까요? 좋은 매물은 광고 안 한다니까요. 광고 왜 해요? 광고 안 해도 팔리는데. 왜 해요? 신문에 왜 내요? 미끼 매물이 미끼 매물. 수익률 막 무슨 7% 나온 데서 전화하면 다 뭐예요?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을 좀 관계를 잘 형성하셔야 돼요. 아까 그 청담동 1번지 그 건물주분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이 친한 중개업 그 대표를 어느 날짜, 요즘엔 좀 안 하긴 하는데 호텔에 엄청 비싼 데서 밥을 먹여요. 그래서 거기 해서 올라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강남구에 상업지 뭐 찾고 있는데 너희가 좋은 거 찾아오면 내가 수수료 3% 줄게. 이 사람은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0.9가 아니라 내가 수수료 3% 줄게.
우울한 거 좀 더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거 보자. 이게 이분이 산 거 보자고요. 요것도 하고 요거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 땅을. 요것도 했잖아요. 이거 원래 전에 이거였어요. 이거 그때 200 몇십억에 사가지고 500 몇십억에 팔았어요. 이거. 요것도 했지. 저 뭐야. 요것도 했지. 요 삼성역 쪽에 요건가? 아 요거 아니에요. 발은 있는 건. 요것도 갖다 팔았잖아요. 집구석. 이것도 한 2, 300억 하고 청담동 1번지 500억. 세금 다 떼도 400 몇십억이에요. 기업에서 400 몇십억 이익 남으려면 거의 막 몇천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수료 그 3% 물론 크긴 하지만 주고 차라리 투자 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내가 마포구에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관계는 당연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대부분 다. 나 뭐 현금 10억 있는데요.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좋은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연락 줄까요? 연락 안 줘요. 현금 10억이 있고 잔금 다 치렀다. 내 가방에 현금 1억 있다. 너가 정말 좋은 거 가져오면 내가 지금 바로 계약금 다 이체한다. 그 내 수수료 0.9% 다 채워준다.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 걸 나한테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진짜 안 팔리는 매물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좋은 걸 받아야 뭐 검토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물론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해요. 답답해 막. 수수료 뭐 0. 몇 %만 더 깎아주세요. 막. 차라리 시원하게 주고 좋은 거 가져오라면 되죠. 아시겠죠? 갈 때 바카스 같은 것 막 하나 들고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 지역은 아까 보셨던 그런 주요 지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임대 수익이랑 시세차.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딩으로 뭔가 임대 수익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풍조롭게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저는 임대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저희 봤을 때 임대 수익은 뭐 임대 수익보다 이게 또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면 또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은 몇 억이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대출은 저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금리인데 대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살게 돼요. 열심히 살게 돼요. 저도 대출이 한 100억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게 돼요. 잠이 안 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출 이자 내야지 하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대출 이자가. 그리고 빌딩 투자에서 원금 손실은 많이 없잖아요. 이런 주요 지역에 사면 주식처럼 갑자기 원금이 까지거나. 그래서 저는 대출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조사 오면 다 이게 증빙이 되잖아요. 돈 어디서 났으면 대출 받았다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인데 법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녀분들을
많이 넣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있으면. 그리고 자금 스케줄, 그다음에 뭐 계약금, 잔금으로 좀 많이 가고, 그리고 건물 매입하면 부가세 발생돼요.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다음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야 되고, 뭐 중개수수료. 그리고 내가 이런 경우 있을 거야. 돈을 완전 영끌해서 취득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4.6%.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카드 긁으면 돼요. 그래서 카드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다 약간 6개월씩 다 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약 잔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승인 받고 임대차 확인서 이런 걸 쓰는데,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 변경되는 거에 동의 안 한다, 나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요. 너 변경되는 거에 동의했지? 그래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잔금 정산서나 뭐 기타 이제 도면 이런 걸 받는데, 제가 본 매도인 중에 90%는 잔금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해외 로밍 중에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단 잔금날에 있는 걸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임차인 관리예요. 뭐 누수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돈 주면 되는데, 임차인 관리는 약간 감정을 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난 그런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꼬마 빌딩 규모면. 네. 그리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건데, 이것 볼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그 상수동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여기 익숙치 않아서 있다. 여기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건물인데, 이게 총 매가가 28억 3천이었어요. 28억 3천. 대출 얼마 받았어요? 2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요? 아파트 공담 넣었다니까요. 아파트 공담 넣었어요. 금리는 우리은행에서 3.2%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원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200%인데 89%를 더 받았어요. 89%. 그러니까 43평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는 기존의 그 용적률대로 가면은 한 4, 5층짜리 건물인데 몇 층짜리예요? 7층이에요. 7층. 그러니까 두 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얘는 부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써야 되고, 월세가 한 1,600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승강기가 있었어요. 승강기가 있으면은 위층까지 다 동일한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또 장점이 2층에 올라가면 한강이 보여요. 이렇게 30. 그래서 이분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주시는 분인데, 요게 이제 전에 YG 사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터가 좋다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수익률 계산 예시인데, 요거 하나만 좀 배워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임대 수익용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그 계산을 내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계산해본 적 있으신 분? 수익률이 4%인데 이걸 계산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자료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월세가 500만 원 나와요. 이거 마치면 제가 사인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 건.
월세가 500만 원 나오고 매가가 20억이에요. 보증금이 1억 있어요. 이거 수익률 몇 프로예요? 이거 손 들고 빨리 얘기하시면 제가 사인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집에다. 네. 딱 소수점까지만. 네. 월세 500 나오고 매가 20억이고 보증금 1억 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따 선생님 그 주소랑 조남 알려주시면은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봐봐요. 이거 계산할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임대수익용 건물 산다 그러는데 이 수익률 계산할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수익률을 그냥 믿고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수익률 뭐 10% 확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그건 레버리지 수익률, 레버리지. 레버리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런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법인이 있었구나. 법인 한번 알아봐야지. 뭐가 있어요? 투자 뭐 주요 지역 얘기했는데 그 동네 한번 가서 봐야지. 그냥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2시간 동안 이 빌딩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의 이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는데 저희 진짜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냥 땅을 샀는데 규모 검토도 안 한 거예요.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모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도 계산해 봐야 돼요. 인근의 그 임대 시세 같은 거 조사해서. 근데 대부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리고 요거는 뭐 투자 공동 투자하는 방법 이런 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써놔요. 뭐 나중에 공사 비용 얼마 들고, 뭐 대출 얼마나 받고, 뭐 이자 얼마나 하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은 해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어때요? 땅 이쁘니까 샀어요, 막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알아보면 짓지도 못하고, 지오도 일조권 사서 엄청 많이 받고. 봐봐요. 이거 지금 여기 홍대 좀 여기 놀다 갈게요. 여기서 봐봐요. 이쁘죠 건물. 전에 어떤 건물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20억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는 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누가 사 그러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또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찾는지 신기하죠? 머릿속에 이 지도가 다 있어요. 강남구의 지도, 마포구의 지도,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전에 어떤 건물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 딴 데로 왔어요, 지금. 여기 되게 자꾸 딴 데로 가네요.
아무튼 저것도 다가구주택이었고 강남에서 좀 돌아다니고죠. 보면은 요거 이제 저희가 한 건데 요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였어요. 요거 40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 현금 15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샀고 40억에 샀는데 대출 얼마 받은지 아세요? 33억.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죠? 꽃집이 들어왔어요. 이게 리모델링 끝났을 때 그때 막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였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지금 제가 진짜 단연컨대 강남구에 건물 잘 해놓으면 진짜 100% 들어와요. 100%. 내가 해봤잖아요. 요 밑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저희 수강생이 산 건데 이거 50억에 샀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거 이제 임대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건 근데 한 달 걸렸는데 웨이팅이 5팀이 있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달래. 제발 들어가게. 또 어떤 거 맞추나? 요것도 맞췄는데 요것도 저희가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요거 전에 어떤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사가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승 이미 다 마쳤어요. 월세 3,200에 10년 계약. 한 개층 증축했어요. 이거 아마 유튜브에 다음 주에 나올 건데 한 개층을 증축하고 한 개층을 증축했고 여기 원래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넣고 화장실 내부로 넣고 한 개층 더 올렸어요. 그리고 임대는 진짜 100% 들어와요. 해놓으면. 마포도 잘 해놓으면. 근데 강남이 확실히 사무실은 잘 들어요. 왜 잘 들어올까요?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이 저기 어디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강남구에 일단 있어야지 직원이 뽑혀요. 직원이 채용 안 된다니까요. 다른 데 가면. 그리고 내 회사를 소개할 때 이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의 꿈이 뭐예요? 테헤란로도 맞고 명함에 서울시 강남구가 찍히는 게 꿈이에요. 그래야 뭔가 강남에 있어? 뭔가 성공한 회사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공유 오피스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여러분들 공유 오피스 혹시 가보셨어요? 패스트5나 위워크? 빈대가 없어요. 90 몇 프로 꽉 차 있어요. 따닥따닥. 근데 저도 예전에 공유 오피스에 있어 봤지만 진짜 이 정도 면적 쓰는데 거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 2천 내요. 지금 이 정도. 근데 왜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죠.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노후화돼 있다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 데가 없어. 다 노후화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지금 여기랑 이쪽 쓰고 있거든요. 2개. 근데 여기 육전식당 있는 건물 보면은 요 건물 여기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요 근처에선 제일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알아보다가 요 근처에서 막 알아보다가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러다가 이 건물 임차인이 나간다 그래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건물주가 뭘 하는지 아세요? 면접을 봤어요. 나 부동산 싫다. 그래서 아 제발 저 유튜브랑 다 보내줬어요. 책이랑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면접 봤다니까. 합격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유튜브를 구독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도 빼거든요. 저희 청담동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여기도 빼는데 여기 내놓은 지 지금 한 일주일, 2주 됐는데 벌써 들어오려고 그래요. 요 건너편에 유튜브 그때 찍은 거 있잖아요. 이 돼지 몇 평이에요? 이거 28평이에요. 이거 처음 뭐였어요? 주택이었어요 이거. 요거 옆에 거 이거 17억에 사가지고 이도 건물 공사하고 있는데 맞춘 거라니까요. 다 통임대로. 봐봐요. 공유 오피스 이게 월세 저희가 800에 맞췄거든요. 공유 오피스 진짜 열 몇 평 쓰는데도 800 넘어요. 근데 그 공유 오피스에 또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회의실 뭐 되게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단독 사무실 쓰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 얘기가 되게 거짓말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 해봐야지 알아요. 저 다 해봤자 임대도 내보고 임차도 들어가 보고 언론에서 뭐 공실률 다 몇 프로다 막 그냥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강남구의 그 공실률이 오히려 더 줄고 있어요. 지금 판교에 있는 업체들도 다 일로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거 저거 그 저기 고덕 쪽에 있는 건데 완전 달라졌죠. 이거 현금 5억 안 들어갔어요. 5억 안 들어가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던 사례고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 했고 1층 임차인이 명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여기다. 냅두고 이제 리모델링 했고 은행 들어왔어요 은행. 요것도 이제 신축하고 있고 요거는 신축 완료했어요.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사진이 나오나 모르겠네. 요건데 약간 아파트 옆이긴 한데 여기 이제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27억인가 샀어요 땅. 주택일 때. 그래서 지금 건물 6층까지 올렸고 한 1년 반 전에 샀나 그러거든요. 요것도 이제 신축 사례고 요거 이제 청담동에 짓고 있는 거.
요거 이제 논현동에 있는 리모델링 사례고, 요것도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요것도 이제 리모델링 할 거고, 요것도 리모델링.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들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뭘 받았죠? 사선 받은 거, 사선. 근데 지금 리모델링 후의 모습은 어때요? 쫙 펴졌죠? 제가 저거를 딱 보기 좋은 예시가 있어요. 건물 재밌어요. 계속 보다 보면. 볼게요. 보면은 건물 막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조권 사선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선도 받은 거예요. 도로 사선. 예전엔 도로 사선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도로 사선이 폐지됐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똑같이 지은 건데 얘는 2015년도에 지어서 지금 여기가 다 사선 받은 거고, 다 사선 받았어요. 여기도. 근데 얘는 15년도 이후에 지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 거예요. 건물 가치 자체가 달라져요. 가치가.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 도로 사선 받은 거 피면 되겠구나.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렇게 꺾여 있는 것도 뭔가 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사선 받은 건물을 있으면은 건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듯하게 핀 사례입니다. 요것도 이제 리모델링 할 거고, 요것도 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이죠? 이 북쪽으로는 필 수가 없어요. 얘는 받아야 되니까, 일조권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50억에 샀었고, 리스백 조건으로 샀어요. 리스백 조건이 뭐예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0만 원에 3년 동안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 이때 20억 대출받아 실투자금 15억 들었고, 이 건물도 되게 재미난 게 원래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친한 부동산한테 연락해가지고 요 건물주한테 접근해서 5천만 원만 깎아주면 내가 너희 부동산에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건물주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지금 똑같은 매수인이 장난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이 매수인한테 안 팔겠다 라고 해서 원래 계약을 2시에 잡았는데 벙 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친한 사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전에 거래했던 분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서 그분한테 첫 번째로 전화했어요.
대표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근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대요. 갔어요. 회의하고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1층에 내려오세요. 돈 얼마 있으세요? 그때 15억 정도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희 믿고 5억 보냈어요. 건물 가보지도 않고. 그분이 전에 건물을 또 어떻게 샀냐면, 그것도 이제 저희 5기 수강생분이신데 막 하다가 그 청담동에 다가구 주택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같이 보러 가는데 같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집이랑 같이 공담을 넣었거든요. 분당에 있는 집이랑. 근데 그때는 또 저기 주택 대출이 또 조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매가가 26억 4천에 샀거든요, 저희가. 근데 보증금이 10억 5천이 있었어요. 대출 얼마 받은지 아세요? 16억을 받았어요. 그 건물을 거의 그냥 취득세만 내고 가져왔어요. 그죠? 그 더 재밌는 거는 매입하고 나서 4층에 건물주가 살았는데 그거를 5억에 전세 줬어요. 그 건물을 샀는데 5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세금 혜택 줍니다 해서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약간 묵혀놨어. 근데 그것도 건물이 되게 재밌는 게 보증금 10억 5천 있어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저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회사 대표여도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죠?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와이프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건물 막 30년 됐고 수익률 1%도 안 나오고 보증금 10억 있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랬어요. 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사지 말라고. 그거 왜 사냐고. 건물 오래된 거 수익도 안 나오는 거. 근데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동네 사는데? 대표님이 진짜 청담동 건물이야 하는 순간 그럼 사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26억 4천에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한 4천대에 샀는데 지금 거의 한 1억 5천이에요 거기. 아무튼 그거 사고 한 2달 있다가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게 그분이 그냥 수수료를 당일날 주셨어요. 다 채워서. 그리고 상품권을 막 주시고 집에 선물이랑 뭐 와이프 선물이랑 다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계약하고 나서 가산 디지털 단지여서 계약금 그냥 5억 보내고 그날 수수료 다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또 청담동에 건물 또 샀거든요. 그것도 안 보고 샀어요. 110억짜리였는데 대표님이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청담동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금 이체할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 있는 거 사는데 여기 있는 거를 샀어요. 여기 이제 지으려고. 요 땅이 좀 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일단 이 건물의 장점은 약간 이제 경사가 있어서 그 한 개층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하 1층으로. 저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면적 400평 나오거든요.
볼게요. 이게 지금 지하층 인정받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요 건물, 요 건물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하 1층인 거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 1종이에요. 1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렇게 높게 져. 1종 같이 보이세요? 근데 대부분은 다 1종이야. 그럼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잠깐 5분만 쉴게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예. 강 흡입력이 엄청 좋.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내용이 빨리 들어가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휴지가 있을까요? 네, 제 콧물이 네. 계속 나. 네. 아, 제 명함은 안 가져와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네. 혹시 그 나중에 연락처도 공유. 저 연락처는 좀 잠 여기죠. 네, 안녕하세요. 제 연락처 공유는 좀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 아, 회사 전화는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어떻게 제가 따뜻한 물을 좀. 아니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아니 저희 뭐 잘하고 있는 중. 아니, 말씀을 엄청 잘하세요. 아. 그래서 이게 분석이 없이 정말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해주시니까요. 네네네. 저는 저도 강의 많이 이렇게 듣지만 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계시다가 또 예. 네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일종 건물이에요. 이게 지하로 인정받고
그리고 저는 그 건물 살 때 이 도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m 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상권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책에도 넣어놓은 건데 여기가 1번, 요 도로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도로가 제일 좋을까요? 1번.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1번입니다. 1번. 당연하죠. 대로 바로 이면에 큰 도로가 제일 좋은 도로예요. 이면 중에. 당연한 거예요. 2번은 왜 안 좋아요?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 차를 타고 가서 쭉 가로수길까지 가겠죠. 그리고 얘는 일로 쭉 나오고. 근데 얘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여기 좌회전했다, 우회전 갔다. 세 번째 도로가 두 번째로 좋은 거죠. 자, 한번 지도로 볼게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아까 1번 도로 제일 좋았던 데는 상권이 있어요. 그죠? 괜찮죠? 여기는 사람 되게 바글바글해요. 저기 있잖아요. 여긴 가로수길 상권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먹자 상권이. 저희 원래 사무실 여기 있었어요. 요 건물. 요 건물에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 언제 2010 여기 원래 요 건물에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로 좋다 그랬죠.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있죠? 있기는. 마지막 세 번째 도로. 뭔지 알겠죠? 도로가 되게 좁죠. 4m 도로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별로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도로를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싸이 씨가 매입했던 사례인데, 자, 이걸로 볼게요. 요 피네이션, 그죠? 피네이션 건물인데, 요 매입했을 때 2017년도에 이 12m 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로에 건물을 샀어요. 50억에. 50억에 사고, 이분이 뭐 했어요? 뒤에 있는 땅을 샀어요. 왜 샀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항상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34제곱미터당 한 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건물만 지으면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면 이 전면이 다 깨져요. 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땅을 샀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서 지으면 주차장을 어디다 빼면 돼요? 그죠? 얘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피네이션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피네이션 주차장. 뭔지 알겠죠? 걔 다 부시고 주차장 만든 거예요. 전면 한번 볼까요?
다 살았죠. 근데 뒤가 나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네? 뒤가 그렇게 매물로 나오지는 어떻게 알아요? 작업해야죠. 그리고 저희 그 건물에 되게 친한 로펌 대표님 거 작업하면 돼요.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사드린 건데 요 뒤에 거를 일단 먼저 샀어요. 이거 60억에 60억에 사서 근데 이것만 짓기엔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로 4m 도로는 연면적 600평밖에 못 지어요. 근데 얘 혼자 짓는 거보다 얘랑 같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60억에 사고 대출 50억 받았어요. 사고 요 옆에 걸 이제 작업한 거예요. 사장님 제발 파세요. 근데 옆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 비싸게 부르긴 해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형제들이 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판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130억에 판대요 이거는. 근데 얘를 워낙 싸게 산 거예요. 얘를 평당 막 1억 1천 이렇게 산 거예요. 엄청 싸게 사가지고 얘가 아무리 2억 5천이어도 얘네 둘 다 같이 물 타면은 1억 9천이에요. 그래도 사야 돼. 얘를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연면적 600평 제한이 없어져요. 얘 도로 넓잖아요. 갑자기 땅의 가치가 2배로 뛰어요. 얘만 사면. 그 얘는 뭐예요? 빨간 색깔이 뭐예요? 상업지예요. 상업지. 건물이 17층까지 올라. 왜 부셔놨어요 지금?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 뒤에 걸 사고 60억에 사고 이걸 산 거예요. 여긴 진짜 대박짜리예요. 여기 선릉역 바로 앞에. 여기는 심지어 여기 테헤란로에서도 보여요. 이 건물이. 여기 아침에 여기 가보잖아요. 이 차가 못 다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박짜리예요 여기는. 내가 살라 그랬었는데 근데 60억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저거는 아무튼 저것도 저희 건물 같이 있거든요. 저희 그 사무실 2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로펌 회사 사옥에 저희가 한 개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계속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내가 다 아마 변호사 뭐 회의실이랑 강의장 다 빌려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선물해 준 거예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나 2층에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손잡고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계약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어요. 로펌은 부업이다. 재무제표를 쌓기 위한 부업이다. 그 나의 본격적인 그거는 부동산 투자다. 이분이 건물 또 있어요. 역삼동에도 있는데 얘는 그냥 사자마자 내가 봤을 때 그냥 땅만 팔아도 지금 300억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옆에 땅만 잘 사도 그 요 근처에 또 한 거 있죠. 연예인분 여기 송승헌 씨. 여기 송승헌 씨 여기 스타벅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2006년도에 샀는데 114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사가지고 요 뒤에 게 이제 공매에 나온 거예요. 송승헌 씨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채를 끌어다 사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6번지를 샀단 말이에요. 공매로. 평당 5천에. 여기 지금 평당 얼마예요?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그럼 얘만 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우리 합체되잖아요. 계속 우울한 얘기 할까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 또 이수만 회장님이 또 했어요. 여기 SM 있는 거. 요거 볼게요. 원래 이수만 회장님이 여기 요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IMF 좀 끝나고 났을 때 되게 싸게 샀어요. 20억 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걸 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거 항상 작업하라 그래야 되죠. 원래 지금 이렇게 브릿지하기 전에는 주택이었어요. 이 두 개 동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 명품 거리가 또 한 3억 정도 돼요, 평당. 그리고 또 봐봐요. 이것도 저희 수강생이 한 거예요. 계속 우울한 거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진짜 봐봐요. 이거 처음에 볼게요. 처음에 요걸 샀어요. 요걸 샀는데 되게 싸게 샀어요. 한 5천대? 5천대에 사가지고 얘는 얘를 사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 1억에 샀어요. 그래서 토탈 들어간 게 한 70억? 매가가. 근데 등기 가져오자마자 3개월 뒤에 팔았거든요. 얼마에 팔았어요? 123억에 팔았어요. 123억. 그 묶기만 했는데.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계속 보면 우울해지니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붙게 되면 직원을 합치게 되나요? 합쳐도 되고, 네. 아니면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도로 넓은 데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거 작업해봐야 돼. 또 비슷하게 한 연예인도 있죠. 아니, 대표님 근데 이 큰 도로에 아까 상업지역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뒤는 노란색으로 이종으로 되어 있으면 네. 그거를 샀을 때 그거를 그러면 다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중평균을 해요. 그러니까 상업지 비율, 삼종 비율.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해놓은 게 이제 박찬호 씨 건물. 박찬호 씨 건물도 어떻게 했냐면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어요. 요건데 뒤에가 3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지어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브릿지로. 박찬호 씨 거. 이거. 엄청 좋죠. 요건 이제 주택 매입한 사례인데 제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주택에 사서 잔금 전에 이제 멸실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이에요.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막 속된 말로 그 건물 신축하면 10년 늙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안 늙었을 수도 있지만 안 늙었잖아요. 저 일하는데 전혀 1도 지장이 없어요. 내가 가서 콘크리트 나를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잘 만나면 돼요. 사람만. 업체만 잘 선택하면 되고. 저는 그냥 매일 보고서만 받아요. 무슨 공사했는지. 제가 지금 신축도 하고 있지, 리모델링도 하고 있지, 2개 동시에 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민원을 제가 가서 처리해요. 현장 소장님이 가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하잖아요. 저 지금 막 회사가 지금 몇 개인데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신축의 날 리모델링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카페도 하고 있어요. 카페도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카페 하지, 책 쓰지, 중개업 대표지, 무슨 그 건축사 사무소도 있지, 건설사도 있지, 막 별의별 걸 다 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보면은 수익률이 0.6% 나왔어요. 0.6% 나오고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도 있었고 매수인이 명도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무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최악이죠. 딱 조건만 보면 최악이에요. 누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왜 샀어요? 임대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개선하면 돼요. 우리도 결혼할 때 보잖아요. 그 지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패스. 준공된 지 40년 이상 괜찮아요. 내가 고치면 되니까. 고치면 돼요.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어요. 40년 이상 돼서. 왜 좋았어요? 그때는 건축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지금 건물 지으려면 건폐율 50%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평 있어도 실제로 건축 면적은 5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예요. 곱하기 2라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1960년대 건물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좋다. 위반 건축물. 얘는 철거하면 돼요. 위층 깔끔하게 철거했어요. 그리고 매수인, 임차인 명도하는데 갱신요구권 기간이 남아서 그냥 깔끔하게 돈 줬어요. 나가시라고. 많이 챙겨줬어요. 월세 지금까지 냈던 거 다 줬어요. 그래서 명도를 했었고 나무 보통 건물 가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저거 뭐 건물 나무 보이지도 않고 저거 진짜 다 가지치기 한다 그러거든요. 전 나무 너무 좋았어. 나라가 나한테 큰 선물 줬구나. 그 이유는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름해요. 얼마나 허름해요. 계단도 되게 가파르고. 요 건물이었거든요. 진짜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근데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스타코에다가 통창으로만 했어요. 이렇게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2층이에요. 전에 막 이거 보세요. 막 물도 새고 막. 근데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 여기 살짝 보이지만 나무가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안에서 밖에 봤을 때 나무 괜찮지 않아? 이거 내가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액자를 샀다고 생각했다니까 저는. 지금 또 가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기 물들였을 때 대박이에요. 요게 이제 3층. 여기 진짜 완전 허름했는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카페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고 옆에 넘겨보면 욕조도 있어요. 욕조가 왜 있어요? 무슨 카페에 욕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랬어요. 야 무슨 테이블 놔야지 뭐 욕조가 있어. 근데 포토스팟을 만든 거예요. 포토스팟.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순히 커피숍을 가면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단순한 프랜차이즈 카페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색다른 데 있잖아요. 갔는데 집을 컨셉으로 해서 2층엔 약간 거실처럼 꾸며놓고 3층에는 욕실도 만들어 놓고 욕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런 새로운 걸 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치시면은 다 여기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을. 그리고 내가 홍보를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내 건물을 홍보해줘요. 아 여기 핫한데 오세요. 요게 이제 옥탑. 옥탑도 아까 불법 건축물 있던 부분이었는데 다 철거하고 이렇게 약간 동남아 느낌으로 좀 꾸며놨고,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 HAB의 야놀자 그 호텔이 있는데 이 느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해외 느낌도 좀 나고 이쪽 뷰도 좀 괜찮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까 보셨던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물이죠. 수익률 0.6% 나오고 건물 40년 이상 됐고 나무 막 안 좋다 그랬는데 나무 아까 괜찮잖아요. 느낌 이게 괜찮잖아요.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사진 찍었을 때. 그래서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 건물을 단순히 임대 수익률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대를 안 준 거예요. 임대를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가 한 300만 원인데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한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뭔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잘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조인해서 해도 돼요. 이런데 이건 진짜 요즘에 베이커리가 엄청 압구정 로드에 엄청 핫하죠 요즘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 지금 저희 아는 분이 하는 곳. 여기 맘마미아. 여성분들이 좋아하겠죠. 이거 핑크 색깔로 다 해놨는데.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내가 그때 저희 부사장님이랑 비 오는 날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갔는데 나는 설마 사람이 있겠어? 비 오는데. 근데 날씨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여자밖에 없어요. 우리 이상하게 봐요. 정장 입고 까만 사람 2명이 가니까. 이런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임대 주는 것보다 나아요. 원래 이런 건물이었는데. 여기랑 몇몇 군데에는 진짜 한 달에 1억씩 남아요. 베이커리 팔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안국역에 되게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1,300만 원씩 팔아. 아무튼 그래서 뭔가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단순히 수익률 몇 프로 이런 거보다는 뭔가 노후화된 건물밖에 없으니까 내가 뭔가 개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것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버터하우스라고. 그래서 뭐 실패 사례인데 넘어가고. 제 결론은 이 세 개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좋은 매물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되게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은행이에요. 제가 아까 은행들 막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은행이 또 생각보다 잘 풀려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축사랑 친해져야 돼. 건축사는 약간 빌딩 투자의 소금 같은 존재예요. 그런 가치를 올려줄 사람. 그러니까 아까 도로사선 받고 그리고 1종에 있는 건물도 이 건축사가 개요를 만들어주고 해보면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이 세 명이랑은 꼭 친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건물주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다 있어요, 주변에. 전화하면 바로 돼. 어디 지점장, 어디 센터장 다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동산 다 있고, 건축사님도 다 있고. 그래서 이 세 명이랑 좀 친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물도 볼 때 좀 팔린 거를 많이 보세요. 가서 팔린 거. 팔린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인근 이제 임대 시세. 아까 보셨죠? 임대료를 좀 조사하셔야 돼요. 그냥 싸다 비싸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 이 세 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보면은 아까 초반에 저희가 그 투자 지역들 봤었죠. 황금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 동네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법인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아마 오늘 저기 나가시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법인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주택 건물 매입하는 방법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많으니까 다 이제 2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내가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고려해 봐야겠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례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리모델링 신축 사례. 그래서 팔린 거를 가서 많이 보세요. 다 바뀌어 있어요.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오늘 봤던 내용 중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거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2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그래갖고 뭐 자세한 거는 저 뭐 책이랑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많이 눌러주시고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